대통령하고 여당 대표가 싸움이 났습니다. 살다 이런 것도 처음 봅니다. 예,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제 서천 화재 현장에 두 분이 또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화해하는 모드로 가는 거예요? 뭐 사진을 저희가 좀 준비한 사진들이 있는데 그 사진들을 조금 보면서 준비가 되면 사진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기자들로부터 들어온 현장 스케치 내용을 좀 들어보면 현장에 먼저 수산물 특화시장에는 저렇게 만나서 악수를 먼저 하고 있고요. 근데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까지 한동훈 위원장이 차에서 내리지 않고 대기하고 있다가 대통령 온 다음에 저렇게 어깨 툭 하면서 인사를 나눴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함께 그 소방 브리핑 듣고, 그리고 윤 대통령이 몇 가지 질문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특별히 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분이 나란히 서가지고 저렇게 한동훈 위원장이 상당히 공손한 태도로 서 있는 거죠. 내부 사진 이렇게 보면서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퇴장을 하는 이런 건데, 그 현장이 다른 기자들의 현장풀이 들어온 내용을 좀 보면 2시 1분에 들어온 현장풀인데요. 피해 상인들이 이 추운 날씨에 와서 위로 한마디도 안 할 거면 도대체 뭐 하러 오는 거냐. 지금 그 현장에 뜨개방 가서 위로 한마디 안 했어요? 그런가 봐요. 그리고 억울한 게 너무 많다. 국민들을 위한답시고 와가지고 보지도 않고 그냥 가냐. 그러니까 그 1층에만 보고 2층에 있는 상인들이 한 200여 분이 대기한 상황이었는데, 그 200여 분 상인들 안 보고 1층만 보고 사진 찍고 그냥 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있는 상인 회장이 1층만 보고 간다고 했는데 상인들은 지금 2층에 200명이나 대기하고 있다. 막 분노와 억울함과 막 이런 것들을 토로하고 계시고 있고요. 윤 대통령이 이분들을 안 만나고 그냥 떠나서 상인들이 고성을 지르고, 그리고 현장 상황이 매우 소란했던 이런 상황이고, 지금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우리나라의 전용 열차라는 게 있습니까? 대통령 전용 열차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나요? 북한에서 주로 보던 건데, 하여튼 전용 열차로 두 분이 함께 타고 지금 서울로 올라오는 길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현장 소식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잘게 끊어서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가 뭐 사실 핵심은 김건희 리스크였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벌어진 전체적인 상황을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이가 없죠. 어처구니가 없죠. 네. 아니, 한동훈 위원장이 네. 뭘 얘기를 했어요? 제 얘기는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싸우려면 네. 제대로 싸우든지. 예. 그러니까 뭐 예컨대 뭐 특검법 받겠다. 대통령 안 된다. 뭐 이래갖고 싸우든지. 그죠? 네. 네. 무슨 명확하게 싸우는 전선이 있어야 될까요? 근데 이 사람들 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진짜 저는 진짜 적나라하게. 왜냐하면 막 언론에 나오는데 뭘 가지고 왜 싸우는 거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은 이제 팩트가 좀 필요한 건데, 대통령실에서는 사퇴하라고 했다라는 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그 말 자체도 대통령실은 우리는 큰일 아니에요. 그렇죠, 큰일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실 잡아떼고 있죠. 우리는 사퇴라는 말을 한 적은 없고 사천.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제 채널 A에서 많이 나오던데. 맞아요. 무슨 이제 그 약간 그게 있나 봐요. 끈이? 예, 그게 재밌어요. 대통령실은 국민일보, 한동훈 위원장은 채널 A. 이렇게 좀 친한 기자가 있나 봐. 응? 근데 채널 A에서 계속 보면 결국은 이제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사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대통령이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당무 개입을 가지고 기소를 했잖아요. 그렇죠. 수사를 하고. 예. 그때 아주 심하게 했기 때문에 본인이 잘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뭔가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구나. 예. 발끈하면서. 예. 그죠? 아주 민감하게. 그걸 지적을 하고 있죠. 당무 개입을.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사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이 예. 사천을 하고 예. 그것을 대통령으로서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원칙을 얘기한 것처럼 네. 이렇게 모양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예. 예. 근데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예. 김건희 백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를. 예. 특검법도 안 해요. 백 문제 사과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니 어이가 없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 아니 누가 사과해 달래? 수사받으라고 하잖아요, 국민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사과 가지고 지들끼리 난리야? 사과를 누가 사과하면 된대? 그러니까요. 아니 이 사람들 정말 민의를 모르는구나. 네. 국민들의 민심은 벌써 전리 가 있어요. 네. 그 사과로 되는 상황은 대선 때 얘기예요. 네. 대선 대선 때는 주가 조작 의혹 네. 말고는 다른 건 몰랐지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 주가 조작 자체도 예. 이 사건이 재판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공범들이 기소되기 전이었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정치적 공세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때 사과한 거의 핵심은 뭐였냐면 준리 의혹이었어요. 맞아요. 준리 의혹. 지금 우리 돌아가서 다 잊어버렸죠. 예. 그때 사실 가장 핵심은 준리 의혹이랑 이런 등등이었어요. 근데 저도 그때는 그런 얘기를 해서 왜 아니 뭐 그런 사생활 가지고 자꾸 그러냐. 네. 응?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때 무슨 뭐 이 사람에 대한 이런 게 무슨 녹취가 나온다 어쩐다 했는데 녹취를 듣고 나니까 네. 뭐 그게 좀 약간 이렇게 거칠긴 하지만 말투가 아니 뭐 그거 가지고 그럴 정도는 아니잖아 이렇게 네. 되면서 반전됐단 말이에요. 네. 기억나시죠? 예. 근데 그 이후에 2년 동안 많은 일이 벌어졌어요. 네. 주가 조작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게 나왔고요. 아직까지 이분을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 4천만 원 손해봤다는 게 그게 아니고 22억인가 23억인가 23억, 예. 이득을 엄마랑 받다 같이 예, 예. 그 가족이 예. 이게 이제 팩트로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뒤통수 맞은 느낌인 거지. 네. 응? 일단 여기에 대해서도 안 돼. 그러니까 다시 수사해서 이 사람 제대로 해야 되겠지. 뭔가 이상해.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네. 그 사이에 뭐 명분백 문제, 그 다음에 온갖 부적절한 처신 문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비선 네. 비선 데리고 뭐 비행기 타고 뭐 한 거부터 시작해서 목걸이 뭐 네. 빌려서 어떻게 했다 하는 것도 네. 그렇고 여러 명품 가지로 스포츠 뭐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꼭 중심에 있어야 되는 이제 사진들. 좀 부적절한 행태들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계속 쌓여가지고 그렇죠. 이제는 국민들 얘기는 수사 좀 받아라 이제 그렇죠. 그거예요. 예. 그런데 왜 저 사람들은 예. 사과 좀 하면 안 될까요? 뭐 이런 걸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네. 자기들끼리 난리야. 아니 그것도 어제부터 프레임 전환을 하는 게 이철규 의원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교통사고에 빗대서 피해자다. 김건희 여사는 피해자다. 그렇게 계속 하라고 하세요. 누가 그거를 네. 상식 있는 사람이 네. 그걸 알아? 왜냐하면 몰카 버젓이 공작 피해자다. 아니 버젓이 동영상에 네. 명품백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받는 영상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무슨 피해자라고 하면 그거 누가 봐? 아니 근데 의원님 그 몰카 공작의 그 비디오 테이프만 보더라도 이게 명품백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인사 개입한 정황, 뭐 그치. 다른 사람도 뭐 비선 그러니까 국정농단 그다음에 그 의혹. 영부인으로서 사람에 그다음에 대한 경호 문제도 태도, 있고. 경호 문제.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재미 목사긴 하지만 북한을 왔다 갔다 하는 분이고 이분이 책까지 갖다 줬다는데 도대체 무슨 책을 받았으며 그리고 우리 목사님 저하고 함께 남북관계 크게 한번 하자고 했는데 도대체 영부인이 무슨 남북관계를 크게 한번 하려고 하는 건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는 건지 이거 다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일단 그런 네. 것들을 좀 정무적으로 따져야 될 부분도 있으니까.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백 받은 거는 너무나 명확하니까. 딱 떨어지는. 대가관계가 있으면 뇌물이 될 수가 있고요. 네. 어쨌든 경제공동체 아닙니까? 그죠? 부부니까. 그다음에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부부니까 그건 더하지. 사실 예, 너무 예. 명백하게 예, 예. 경제공동체죠. 예. 그다음에 뭐 대가관계가 아니더라도 뇌물죄 수사를 하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청탁금지법, 그죠? 그게 뭐 김영란법인가요? 예, 김영란법. 그것도 문제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조사해야죠. 국민권익위원회 왜 조사 안 하지? 그러니까요. 아니 거기 위원장 누구지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최근에 바뀌었어요. 김홍일 위원장에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동을 했어요. 네. 그분은 그것부터 빨리 수사해야 될 것 같아. 네. 조사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든 너무나 명백하니까 이게 무슨 뭐 논란 예를 들어서 그랬다더라 카더라라면 모르겠는데 명백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과정이 뭐 몰카에 의해서 그거야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그 저기 국정농단 그 할 때 그때 윤 대통령이 수사했지 아마 맞아요. 그죠 수사팀장이었죠. 박영수 박영수 저는 정말 박영수 이름만 얘기하면 정말 짜증이 나는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팀들이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뭐죠? 저 누구였다 고영태인가? 그 의상실에서. 의상실. 그다 몰카 아니었어요? TV조선하고. 그건 CCTV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카가 아니라 CCTV. 뭐 어쨌든 하여간 동의받고 갖고 간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YS 아들도 사실은 그때 감옥 갈 때 뇌물받아 감옥 갈 때 친한 친구가 녹음한 게 테이프가 공개돼서 그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녹취한 게 몰카냐 또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냐 그건 그거대로 별도로 판단할 문제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수사기관이 그렇게 했다면 그건 이제 저는 그러니까 보니까 이거 검사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렇게 형사법적인 온갖 법률을 다 들이대는구나. 독소조항 얘기 엄청 많이 해요. 이게 독수과실 이론이라고 독이 든 과일, 독이 든 열매를 가지고 뭐 하면 이제 그건 다 독이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수사를 할 때 그 함정 수사를 한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다 이런 게 있어요. 부당하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수사 기관이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이 이 사람 처벌해야지 해가지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냈을 때 그래가지고 뭐 그들이 선물 들고 가가지고 주는 척하고 뭐 이렇게 연기돼 그러면 그럴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경찰이나 검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독수과실 이론이 적용될 수 없지. 물론 이제 뭐 일각에서는 야 이거 억울하겠다 이럴 수 있겠지만 저는 그걸 국민들이 억울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본인들이 그 수사기관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자꾸 독수독과 검찰총장이라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검찰총장이라고 생각해서 독수독과 이론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주장을 어쨌든 한다. 뭐 이거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운다는 것도 되게 웃기는 얘기고요. 어처구니 없죠. 그리고 또 대통령이 뭐 사퇴 우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한 위원장이 사퇴하라고 한 거를 부정하지 않았잖아요. 확인을 해준 거죠. 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큰 거예요. 약간 치받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치고 나온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나 이렇게 할 수 있어. 뭐 이런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막 되게 복잡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리기 쉬운데요. 저는 뭐 어쨌든 이게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나 아니든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미 벌어진 상황이다. 그죠? 이미 벌어진 상황이라서 지금 중요한 거는 향후에 어떻게 되냐고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거기서부터가 이제 지금 이 상황에 너무 매몰될 필요 없어요.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가 중요한 거고